안녕하세요. KTN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늘 한 주간 어떻게 지내는지를 여쭤보는데 네.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공연도 보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오. 저만을 위한 행복을 위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오. 문화적 시간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네네. 진짜 좋은 시간을 보내셨네요. 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좀 잠깐 동안 여유롭게 만들어봤습니다. 뭐 앞서서 건강한 삶을 위한 네네네. 위대한 생각에서 말씀해주신 부분들 네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조직 문화의 중요성과 네네. 기업의 성공해서 건강한 삶을 위한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 몇 년 동안 네네. 기업들의 조직 문화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네네네. 조직 문화는 기업의 성공에 어떤 역할을 미치나요? 기업이 이제 문화의 트렌드가 이제 변화되면서 다시 노동력의 착취나 이런 것들이 기업의 정신과 미래 지향성에서 많이 좋지 않다는 것을 다시 기업들, 경영자, 대주주 이분들이 통계 자료 그리고 사회 변화에 맞물려 가지고 이걸 이제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드페이스 등 뭐 앱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 내에 일하는 근무 노동자들의 환경을 최대한 개선을 시켜주고 있어요. 일하는 시간보다 그 일을 하기 위한 보조로 필요한 시간들에 더 많은 할애를 해주고 있는 거죠. 개인의 창의성이 더 중요시되는 이제 사회로 변화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는 일하기 전 시간마저도 기업 내 자체에서는 자신들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주고 사무실 내에서 일을 할 때도 건강 체크, 취미 체크, 그 다음에 정신적인 상태에 포괄적인 안정화를 할 수 있는 많은 서비스가 지금 제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긍정적인 기업 문화가 네네. 직원들의 그 업무 만족도와 네네. 책임감 같은 걸 높이는 데 있어서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20% 이상의 개인의 활동 시간을 주었을 때의 생산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은 이미 구글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네. 유럽이나 이쪽 기업 문화에서 가장 무서운 점이 원래는 좀 잔혹성이거든요. 임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거의 24시간 휴대폰을 채워놓고 감시를 해요. 매출에 대한 포괄성부터 해서 메일을 보냈을 때 다국적 기업의 경우 한국에 근무하는 이제 지사장 대표하는 분들께서는 시간 타임이 틀리기 때문에 업무 보고를 거의 10분에 한 번씩 해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폰을 하나씩 더 채워놓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매월 매출액을 예를 들어서 임원 넘어가면 거의 3천억 가까운 이제 매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안에 조직 내에서는 뭐 과장이나 매니저 이런 디파트먼트 어떤 디렉터들이 그의 할당한 매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문화였거든요. 그게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한국적인 K 콘텐츠의 세계화에 대한 그 정서적인 미묘한 동양 철학과 그 중에서 한국의 그 정의라는 문화가 창의력에 좀 많은 기여를 한다고 지금 보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애 시간을 더 많이 줘요. 문화적인 시간을 원래도 많이 줬지만 네. 노동성의 시간에 대한 그 가치를 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부분을 직장인들에게 그리고 근무하는 자들에게 지금 할애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이건 최근 일은 사실 아닌데,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이게 이제 프레임 안에서 기업이 가치를 추구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곳에도 정말 정상적이고 멋진 표를 많이 써요. 단지 그건 마케팅 용어일 뿐인 거죠. 그 안에 조직 구도에 들어가 보면 일탈이 엄청 많아요. 영업 조직 내에서 본부장급 이상이 예를 들어 마케팅비의 활용으로 제주도나 이런 데 갔을 때 그 안에서 그 물란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기업 문화로 도출되거나 나타나지 않죠. 왜?
그 안에 사회적 권력에 의한 지배구조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이 주창하는 모든 인터넷상에 표출되는 것들은 정말 미래를 지향하는 꿈과 같은 책에만 있는 표를 자꾸 쓰죠. 그런 수많은 표들과 조직 내의 기업 문화가 직원들의 건강한 삶을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69시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도 특정 기업들은 찬성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노동의 현장에서 어떤 특정한 전자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다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건강한 삶을 추구한다는 그 기업 이념에 반하여서 그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개인의 일탈과 개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보내는 상황인 거죠. 대한민국 기업 문화라는 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또 배워야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또 배워야 된다면, 그 외국 기업들에게서 배워야 된다면 어떤 부분들을 배우면 좋을까요? 이건 외국과 한국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가치의 추구라는 게 일괄적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 문화적 다변성과 차이점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겠죠. 애플의 가장 중요한 혁신은 창의적인 거죠. 애플의 가장 수석 디자이너 이런 분들은 디자인을 없애는 것이 바로 그 디자인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 자체가 디자인 혁명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니까 모든 기업들이 그걸 이제 따라하는 거거든요. 네. 거추장스럽지 않고 단순화시켜서 디자인할 것들을 배제시킴으로써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기업 문화 내에서도 창의성을 위해서 근무의 시간을 배제를 시키는 거죠. 진짜 시간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만든 이제 영국에서 최초로 이제 클라우드를 만들었는데 그 헨이라는 사람이 이제 컨퍼런스에 와서 미팅을 하는데 클라우드는 IT 계열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노트를 펴서 적기 시작하더라고요. 종이 노트? 네네네, 노트. 하드지에 쌓여있는 네네네. 대학 노트도 아니고 정말 무거운 노트를 노트북을 빼는 줄 알았더니 노트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필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그 자판과 같은 그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서적인 체험을 담아서 그 안에 아이디어라는 것을 문화적으로 도출을 시키는구나. 이것들이 다시 또 나에게 남기고 이것을 010이라는 곳으로 만들어갈 때 이게 기업 문화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다. 번잡하게 계속 아이폰에 의해서 혹은 삼성 스마트폰에 의해서 근무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들어주는 거죠. 시간적인 제외. 그게 가장 한국과 비교되는 거죠.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20시간을 일하게 하고 물론 근무 환경이 이제 변화되면서 많은 변화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건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되고 나머지 90% 이상은 시간을 더 쓰게 만들고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은 사회 현상에 대한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는 경영 그 리더들의 그래요? 인식의 문제가 아직도 그런 회사가 있을까요?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복지라는 허울 좋게 이렇게 명분만 해놓고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건강한 그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주체에 대한 전환이 와야죠. 대한민국이 항상 불편한 진실이 오너 리스크거든요. 생산자 중심, 노동자 중심, 대리급 이하의 사원 중심으로 문화가 만들어지면 그곳에서 혁신적인 창의성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죠. 내가 만든 PPT가 부장이 만든 걸로 변화되고 물론 지금은 그것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건강한 문화의 중심이 직원, 각 개인으로 됐을 경우에는 그 사회와 조직이 만들어내는 가치 추구와 업무 형태의 혁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기업이 만들어내는 모든 상품들은
그 안에 근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지 외계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윤 추구라는 것도 내가 만들어낸 라면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 라면을 먹는 거죠. 그쵸. 네네네. 그 맞아요. 중심이 벗어나기 때문에 심각성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라는 곳에서 내부자의 고발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왜? 본인 스스로의 도덕적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과연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가. 여기서부터 이 정신적인 폐해가 오기 때문에 큰 IT 회사나 포털사에서 이제 직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억눌림이죠. 조직에서 눌러내리는 것. 그렇게 눌러내린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무슨 구글처럼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단지 그걸 모방하고 만들어가고 카피만이 남아있을 뿐이지 혁신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럼 전략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지금 훌륭한 예술가는 그냥 모방이라는 걸 하거든요. 하지만 위대한 예술가는 훔쳐요. 훔친다는 개념은 새로운 창조의 기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아주 오래전에 무슨 지금 굴지의 기업들은 된 대부분의 기업들의 모태는 다 가발을 뭐 납품하거나 아니면 국민들 해외 수출 위주지만 노동 생산성을 낮추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거기서 만들어낸 카피본이었거든요. 일본 워크맨을 따라한다든지 아니면 패널 그 모니터 패널을 따라하고 그게 이제 15년, 19년 넘어가면서 이게 다 바뀌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차들은 분명히 많아요. 그건 명품이라고 맞아요, 하지만 맞아요. 대한민국 현대자동차의 가격이 벤츠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삼성에서 만드는 TV. 맞아요. 자, 기업이 만들어낸 것들이 이미 선두적으로 앞서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 카피를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네. 우리가 만들었던 방역에도 K라는 게 붙었고요. 우리가 만드는 문화적인 생산물에도 K라는 게 붙어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이제 카피하는 기업 문화가 아니고 앞서 나아가면서 미래를 읽고 한국적인 코리아 이모션이라는 정서를 제품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때부터 이제 창조적인 그런 제품에 대한 생산이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가장 뛰어난 점은 국민성 안에 녹여있는 정의라는 문화거든요. 맞아요. 대한민국의 그 디자인, 오래전에 잠깐 시도하다가 이제 멈춘 게 냉장고에 그림이나 패턴이 들어간 이런 스타일이었죠. 맞아요. 그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미술이나 행위예술 자체에서는 이미 백남준이라는 사람이 이미 앞질러 나갔죠. 세계적이죠. 하지만 제품에 투영될 때 구글이나 요즘 나오는 게 이제 챗 GPT를 못 따라가는 이유가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창의성이 계속 억눌림을 당하기 때문인 거죠. 기업 문화 자체가 아직은 카피라고 하는 그 회장 넘어가는 경영진에서 아직도 모순점이 있어요. 전문 경영인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물론 전문 경영을 이제 도용한 곳도 있어요. 하지만 실체적인 경영이냐 이걸 봐야겠죠. 구조적에서 어떤 회사를 인수했을 때 과연 그 가치 안에서 노동자를 위한 가치인가, 그들의 건강한 삶을 과연 노력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지고 와서 쪼개서 파느냐. 홈플러스도 마찬가지죠. 홈플러스가 자본그룹에 들어가면서 지금 쪼개 팔기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 행위나 자태가 과연 조직 문화를 위해서 일을 할까요? 내가 이 회사에 대한 명예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네. 제가 한 10년 전에는 홈플러스 다니시는 분들이 자부심이 있긴 있으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10년 전이니까. 네네네. 근데 뭐 어쨌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 기업 문화의 중요함이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하기 시작하면 3통, 4통이 5통째 넘어가면 미국까지도 이제 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작은 세상이 극대화되는 문화적 형태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고요. 그런 조직 문화 내에서 개인이 그렇게 내 자신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회사의 조직과 문화의 가치를 위해서 그만큼 전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조직 문화가 받쳐줘야 된다.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왜? 내가 다니고 있는 곳에 대한 자부심을
사라졌고 사라져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 그리고 그 안에서 과연 나의 삶에 대한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번에 다음 소위라는 영화가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네네네. 사회적 고충과 네. 시스템 안에서 형사라는 사람이 공권력이잖아요. 공권력 자체에서 자기 혼자 개인이 그 사회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리고 관객들에게 투영시키는 거죠. 관객들이 경찰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늘 들어오는 게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서장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고 청장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고 마찬가지. 자도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안에서 충실했다. 그게 문화죠. 기업 문화인 거죠. 월급 받는 자들의 문화. 학교로 갔을 때 마찬가지예요. 맞아. 선생이라는 자리에서 이 선생의 존엄성과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그 자리에 있고 있는 사람이 자긍심, 명예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서의 책무라는 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책무가 있고 대통령이 해야 될 책무가 있겠죠. 그쵸. 선생이라는 이치에 있는 자들이 지금 직업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학생은 어떻게 되죠? 상품이 되어버렸어요. 현실이죠, 현실. 예, 그거를 이제 왜곡하죠. 어쩔 수 없었다. 맞아요. 보내야 한다. 이게 건강하지 않게 만들고 당연시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영화가 이제 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존엄에 대한 문제고 인간 본질에 대한 얘기거든요. 꿈을 꾸고 살아가는 건 그냥 행복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꿈이라는 게 카드 빚을 갚아야 되고 나의 카드가 플래티늄으로 바뀌고 내 옷이 특정 브랜드인 것이 맞아야 되는지로 바뀌고 맞아요. 뭐 그렇게 되죠. 사회라는 네네. 곳에 있으면 꼭 기업 문화의 그것만은 아니고 이제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조장하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그게 되게 이제 힘들어진 부분이거든요. 영화에서 보여주는 게 이제 투영되는 부분들이 이게 사회적 이슈로 가기 위해서 감독이 바라볼 때는 시스템의 이제 대립을 투영시켜야 되는데 중점을 둔 게 개인화로 두거든요. 계속 지금 시대의 트렌드가 각계전투잖아요, 지금. 각자 도생이라는 트렌드로 가면서 그쵸. 개인이 시스템에 저항하고 그다음에 그 경찰이라는 자도 본인의 자리에 있는 그 시스템에 또 저항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대학로라는 곳을 갔을 때도 그곳에도 작은 조직과 문화라는 게 있어요. 대학로를 지금 좌우하는 K 콘텐츠의 최종 권력자는 건물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들어가서 내 청춘과 삶을 바쳐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을 표출을 하면서 정말 힘들게 대학로라는 곳 찾아온 곳에서 문화적인 영감을 주고 건강한 삶을 줘야 되는데 그들이 설 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6개월 이상 가면 그나마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정서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온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 작은 1시간, 2시간 동안 행복이라는 걸 맛볼 수가 있는데 그게 살아가는 이게 이제 조직이라는 거죠. 이 작은 조직, 대학로라는 자본의 조직이 예를 들어서 정부라는 조직을 가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에서 국민이 먹을 수 없는 걸 수입하는 걸 허락을 한다면 그 조직은 어떤 문화일까요? 그게 지금의 대통령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분은 대한민국을 일본화시키는 게 책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바라보는 게 엄청난 극단적인 현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매스미디어라는 그 조직 내에서 풍토에서 어떠한 개인을 너무나 심하게 인간의 정성마저 말살을 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그 자들이 권력자에게도 과연 그렇게 하는지를 보면 그 조직의 문화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해양수산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는 그건 친일을 넘어가는 판단이 지금 오고 있어요. 이거는 거의 그쵸. 반역에 가까운 정도의 문화, 그 문화. 대한민국에 원래 그런 문화는 없었어요.
옆집에 있는 분이 오셔서 우리 어머니에게 폭행을 가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라고 내가 투표해서 뽑아놓은 사람이 가가지고 용서를 해줘.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누군가가 용서를 해준다고 하고 또 그들이 만들어낸 오염으로 만들어낸 것들을 먹이려고 하고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파장이 되게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정서 안에 있는 조직을 계속 이끌어가는 그 문 안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과거 소고기 사태. 맞아요. 2차 파동이 올 문화적 형태, 정서적인 이건 충돌이거든요. 그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 다음, 축구를 했을 때, 한일전을 했을 때, 스포츠적으로는 매우 열광하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내재적인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나치가 와가지고 웃으면서 인사할 때 그들의 뼈저린 후회와 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라는 걸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와서 반성할 때 몇 대 또 맞았거든요. 근데 글로리에서 왜 감정이 격해지냐면 사회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계속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걸 없어져야 되고 어느 정도 형평성, 최소한의 인간이라면 갖춰야 될 게 있는데 투쟁되고 죽어가는 모든 선열들의 무덤 앞에서 김구 선생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전쟁이 났을 때 적을 먼저 죽이는 것보다 이 안에 있는 변절자와 이들을 먼저 나의 곤충이 있다면 죽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가장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러네요. 네, 그들은 이미 인간이기를 떠난 거죠. 그래서 이제 반역죄라는 게 가장 이제 무서운 거고요. 하긴. 네, 이승만 사태가 이런 거죠. 국민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는 있다고. 그러면 한강 다리를 폭발을 시키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도망간 자가 한강 다리를 무너뜨리면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거든요. 민족 정신을 내세우면서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그들이 독재를 주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그게 이제 하나의 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이고 그 슬픔이 승화된 게 한국적인 코리아 이모션이거든요. 오죽하면 발레 하시는 분들이 K 콘텐츠에 앞서서 코리아 이모션이라는 발레 공연을 하겠어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대한민국의 가장 강점, 세계적으로 그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네. 정이라고 하는 네네. 부분이라서 저도 그거 발레 봤는데 너무 진짜 좋았거든요. 그렇죠. 현장 나갔을 때 된장을 만드신 분, 네네. 그분에서 무슨 된장에 대한 미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만들어가고 그 안에 된장 하나, 콩 하나, 맞아. 숯 하나에 맞아요. 내 아이와 내 이웃을 먹이기 위한 그게 코리아 맞아요. 이모션이거든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맞아. K푸드라는 된장이라는 게 정말로 건강한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맞아요. 진짜 건강한 삶 추구에 된장 빠질 수 없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할머니들을 위한 모임도 있고 수요일마다 집회하시는 분들이 있고 거기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정말 건강한 이성을 갖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뭐 무예나 이런 것들도 자기 청춘을 바쳐가면서 계속 유지해 나가고 이끌어가고 있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무예도보 통계에서 예도 24번 네, 그런 무예가 있어요. 예도라는 건데 예도 총고라는 건데 일본에서 사신이 왔는데 무사 이제 수백 명의 무사가 날이 시퍼렇게 선 칼을 들고 걸어가면서 칼을 하늘로 던졌다가 다시 받는 이런 모형이 있어요. 그 이제 무예 24번이라는 그 책자에 이렇게 형용화돼서 이제 자료를 남아져 있는데 그 안에 역사적인 줄을 그때 잠깐 얘기를 드는 게 어떤 거냐면 그때 압력을 주려고 왔던 일본의 사신이 겁을 먹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갔거든요. 그게 대한민국의 국력이었거든요. 대한민국의 국력이 이만큼 세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독도에 대한 걸 찬탈을 하지 않았죠. 예. 이게 독도가 우리 게 아니면 자기네 거니까 가져갔어야죠. 그렇죠. 예, 자기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계속
역사 수정이라는 게 만들고 그러니까. 수정주의 역사주의가 그 극소수예요. 일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극소수의 몇몇이 자기 주머니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원자력 개발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 내부 고발도 국화협회서나 원자력의 비밀이라는 책을 통해서 일본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순점에 대해서. 그들의 편파적인 것으로 해서 그들의 문화가 왜곡됐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정치에서 등을 돌리고 30년이 넘게 국가가 매몰되고 문화 자체가 사라져가도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남아 권력을 유지한 자들이 계속 나치와 같은 행위를 해가면서 국민들의 정서를 계속 말살하고 있는 것이 일본 기업 문화와 조직 문화의 현재 주소인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200만 원도 되지 않은 돈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0만 원 넘습니다. 아, 좀 넘나요? 네. 어쨌든, 이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기업 문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됐고요. 네. 좀 더 많은 노력들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건강한 삶 추구, 기업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화 이야기도 하고, 해주셨는데, 진짜 사소하게 놓치지 않고 봐주신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들었고요. 네. 다음에 또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삶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행복을 위해서 일단 정치적인 모든 현안을 내려놓고 이번 주말에는 연극 한 편 보시거나 클래식을 듣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너무 감사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